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학기 말이라 다들 정신없고 바쁘죠. 뭐 대충 다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학교들도 아마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뭐 질문을 하거나 또 지금이라도 자기 그림 중에 뭐든지 괜찮아요. 근데 다들 여기는 마치 정말 포스트로잉만 올릴 것처럼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수의 팩폭기라고 되어 있지 설교수의 포스트로잉이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포스트로잉만 주로 올려요. 영님, 교수님 해부학과 포스트로잉을 동시에 잡으려니 그림이 더 딱딱해지고 어색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 한 가지를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나는 이제 서양과 출신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대학에 가면 제일 처음에는 뭐 이제 드로잉도 물론 하죠. 여러분들도 다 하지 않나요? 대학에서 그 모델을 놓고 직접 그 전에는 사진을 보고 그리다가 대학에 가서 실제 그 모델의 누드를 보고 그리면 충격이 오죠. 요즘은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야 뭐 워낙 다양한 미디어로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별로 그닥 그렇게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거나 궁금하긴 하겠네요. 뭐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우리하고는 좀 감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뭐 그때도 나름 몇몇 친구들은 뭐 빨간 책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보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우리 때 제일 야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썬데이 서울이라고 그래서 수영복 입고 나오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책도 없고 모델 집도 없고 하물며 해부학 책도요. 해부학 책에 이제 누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성기 부분을 다 지우개를 지워가지고 거기만 하얗게 책이 나와요. 그게 더 이상해요. 근데 나는 또 다행히도 이전에 그 전에부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열정이 좀 강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약간 똘끼가 있다 그래야 되나? 뭐든지 그리고 싶은 욕망이 좀 강해서 정말 뭐 어디든지 쫓아다니며 가면서 그림을 좀 그리고 했었어요. 와우. 근데 그때 이제 그 수업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유아 수업도 있고 수치화 수업도 있고 뭐 드로잉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 수업들도 있고 지금처럼 프로그램 수업은 없었죠.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수업들이 꽤 많았어요. 더군다나 또 나는 또 처음에 간 거는 또 교육과를 갔기 때문에 동양화, 서양화, 조각을 또 다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정말 재밌었죠. 막 어떤 시간에 가서 막 동양화하고 또 이쪽 가면 또 막 그 흙 이렇게 가지고 막 조각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전공의 선배들하고 다 교류를 해가면서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하나만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끝내고 세 번째 거 끝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뭐든지 전부 다 믹싱이 된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겪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일부러 그런 걸 만들어내죠. 자기의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낸다거나 스타일도 막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경험을 쌓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알바도 하게 되고 뭐 이상한 뭐 정말 뭐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아를 만들어요. 그냥 앉아서 그림만 그린다고 그림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은 작가를 닮기 때문에 그 작가가 생각하고 느끼고 겸허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 가치관을 다 담아내는 게 진짜 그 사람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주나 프로그램으로 독특한 기술이나 독특한 어떤 재료나 기법만을 개발해 가지고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게 어떤 한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서 그것이 인기를 얻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우연히도 엉뚱한 작업이나 재료를 통해서 독창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나이를 먹어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게 따로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괴롭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발현되어지는 감정, 그 어떤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냥 엄마가 뭐 법대 가래 이래서 법대 가는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가족들이 원하거나 주변에 누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엄연히 좀 다른 문제라서 거기에 쓸려서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자괴감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게 돼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뭐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아의지가 강하지 않은 경우인데 대부분 예능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아의지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끌려서 또 친구의 또 뭐 돈에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끌려다니겠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알고 나면 자기를 찾고 싶은 갈증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초중고등학교를 같은 교육과정을 같은 생각과 같은 책으로 또 같은 조직 안에서 그죠? 다 비슷한 조직이잖아요. 그 부모님에 끌려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서부터 하여간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일본식 그림체를 그리지 않으면 인싸가 될 수 없어서 아싸가 되기 싫어서 그 그룹 안에 끼어서 같이 그리다 보니 다 똑같은 그림들만 계속 양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다 똑같으니까 대학에 와서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어 졸업 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졸업 작품을 하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면 그 주제가 다 똑같아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왕따 얘기, 그 다음에 뭐 성형 얘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다른 얘기는 거의 없어요. 한 8, 90%가 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이 경험하고 배우고 한 것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국은 좀 다르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서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왕따 얘기라든지 뭐 외모에 대한 비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은 것들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대부분 뭐 또 이제 일본 스타일의 그림밖에는 모르니까 그런 스타일의 만화하고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작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뭐 한 10% 정도만 조금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좀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획일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어렵겠지만 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막 지금 당장 막 해가지고 당장 내일 잘 그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지금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나중에 정말 빌딩을 짓고 싶다고 하면 지금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해서 땅을 파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지 말고 나는 좀 내려가라라고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남들 올라갈 때 올라가지 말고 좀 내려가라. 예,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나중에 빌딩을 질 수 있다. 근데 욕심은 많은데 마음이 급하니까 땅을 안 파고 그냥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 져도 1, 2층밖에 못 짓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2층 좀 올라가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여기 서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2층까지 졌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기둥도 없고 기반 공사를 하지 못했어. 그냥 고민을 하게 돼요. 가건물로 뭐 대충 더 쳐가지고 올려봐야 옥탑방 정도일 텐데 그냥 여기서 끝을 내야 될까? 내가 옥탑방만 짓고 끝내야 될까? 아니면 이 건물을 다 부시고 다시 땅을 다시 파야 될까? 이런 이제 갈등을 이제 겪게 돼요. 차라리 욕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올라가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서 너무 올라가기에 급급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봉착하면 그런 이제 고통이 오죠. 자괴감이 들어요. 그럴까봐 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인생 선배로, 애니메이터, 만화가 선배로 나는 정말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누구 못하게 많이 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또 올라가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경제력도 문제가 돼요. 내가 아무리 이 건물을 짓는 공법도 배우고 땅도 좀 사고 뭘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다 갖춰지긴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기술, 드로잉 실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림으로 좀 성공, 이게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뭐 내가 뭐 사업을 해서 뭐 사장이 되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재밌는, 멋진 그런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정도의 목표라고 한다면 기초를 시간이 걸려도 기초를 다져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초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공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제 건물 올리면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땅도 골라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준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좀 막연하게 둘러둘러 얘기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해부학과 포스 드로잉은 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럴 수는 있죠. 뭐 내가 동양화를 할 것이냐 조각을 할 것이냐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뭐 그러면 그거는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해부학과 포스 드로잉을 이걸 떼어놓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때도 얘기하지만 그 미소녀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데포르메를 해야 하니 해부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난 그거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을 알아야 그게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포르메라는 것은 응용인데 기본기도 안 갖춰졌는데 어떻게 그거를 변형을 합니까? 기본을 모르는데. 그래서 기본을 좀 알고 응용을 하거나 변형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또 해부학을 해야 포스 드로잉이 되고요. 포스 드로잉도 잘하려면 또 해부학을 해야 되고요. 서로 완전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너무 단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은 있어요. 그 해부학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뼈와 그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단순히 해부학 그러면 뼈와 근육의 이름, 형태, 그죠? 명칭과 형태를
공부하는 거 이런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자기네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네 똑같은 말은 뭐죠? 자기네 똑같은 말이라는 게 뭐죠? 아,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나는 늘 같은 얘기밖에. 아,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거기 교수님도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 아, 네. 뭐 기본적으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림을 정말 그리신 분이라면 나는 뭐 나만의 주장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뭘 좀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옛날에 저 얘기 했는데 이런 때가 많아요. 책을 보거나 어디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연 같은 거를 보다가 보면 야, 나도 저 얘기를 10년, 20년 전에 학생들한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깨닫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살아보면 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예.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여간 이 해부학을 너무 그 협소한 범위, 광범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협의의 의미로만, 단적인 의미로만 해부학을 이해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뼈와 근육의 명칭과 형태를 이해하는 것인데, 조금 더 나가자면 그건 아니고요. 뭐 인체가 됐든 동물이 됐든 그 대상에 대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조. 어떻게 보면 그 공학적인 부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공학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인체 공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학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나도 이제 뭐 수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이 아니라 미학으로 접근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 공학은 뭐 수학적인 개념으로 인체나 벌레나 동물의 어떤 공학적인 움직임을 연구해서 뭐 로봇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움직임, 그죠? 인체나 동물의 그 움직임이 그 움직이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왜 움직일까? 또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맞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이 힘을 우리는 포스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하. 근데 그 포스 드로잉을 책을 쓴 마테시 그분도 계속 움직이는 동세만 자꾸 설명을 하고 좀 역동적인 자세만 가지고 자꾸 몸통만 자꾸 그리다 보니까 또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언제 좀 시간이 되면 그분의 동영상도 내가 다 보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 반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분이 그 포스 드로잉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도 이미 옛날에 애니메이터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일명 말하는 포스 드로잉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션 드로잉인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마투스라고 하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생명을 불어넣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영혼을 불어넣는 것,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원래 그 언어의 유래잖아요. 어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을 불어넣고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게, 그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움직이도록. 이게 그 의미예요.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게 바로 그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따지면 그 힘은 영어로 포스인 거예요, 그냥. 뭐 포스 드로잉이 뭐 근래에 나온 마테시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근데 명칭을 그냥 거기다가 포스 드로잉 이렇게 붙이는 게 멋있어서 그게 책이 잘 팔려서 여러분들이 다 책을 하나씩 다 갖고 있지만 결국은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포스가 뭐예요? 맨날 물어봐. 포스가 뭐예요? 포스가 뭐예요? 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단적으로 외형적인 그것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래요. 그냥 표피적인 이해, 껍데기의 이해, 그냥 단어적인 이해 정도만 하고 그 움직임의 원리, 왜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 왜 움직이면 저렇게 변하느냐에 대한 그 근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책은요, 말 그대로 그냥 고수들이 그린 거예요. 고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초보자들이 그리는 게 아니고요. 고수가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포르메가 되어 있는 그림들을 자꾸 그려요. 변형되어진 그림들을 자꾸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도 안 되어 있고 해부학적으로 정말 인체의 비율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 책을 보니 다 변형되어 있는 그림으로 막 운동감만 막 미친 듯이 잡아가지고 그리잖아요. 막 이렇게 그것도 몸통만 막 이렇게 휘어서 뭐 이렇게 막 휘어져서 막 이렇게 포스가 뭐 어쩌네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그려요?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리고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책을 보고 그거 한 장은 카피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자체가 모델을 보고 또 사진을 보고 그거를 그렇게 그려낼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마테시의 동영상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운동감만을 너무 지나치게 살리다 보니까 형태가 다 맞지 않아요. 균형도 맞지 않고 잘 맞지 않아요. 오로지 그 운동감으로 생겨난 아주 역동적인 그 흐름만 보이는 거지 실질적인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의심스러우면 내가 나중에 그 캡처 받아서 왜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줄게요. 그러나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수들이 뭐 형태를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운동감을 잘 살려보겠다고 한 거니까 뭐 그분을 뭐라고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은 또 그림을 잘 그리는 고수들은 그렇게 그리는 건 자기들 몫인 거니까 이해한다. 그러나 고수들은 그렇게 그린다고 치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학생들은. 응? 그래서 내가 이번 영상 올릴 때 아까 낮에 업로드한 거에 일부러 내가 하나를 찾아서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보여줄게요. 여기요. 2부에 있네요. 초보자는 어려운 기하학이 아니라 산수부터 배워야 된다. 뭐 그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뭐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도 뭐 기하학을 뭐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난 산수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강의를 한 다음에 이 영상 편집하고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산수와 수학의 차이라고 하는 게시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이분이 딱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산수와 수학의 차이. 산수는 남이 풀었던 문제를 따라서 풀면 되지만 수학은 남이 풀지 못한 문제를 상상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모든 기초를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 배우러 오신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남이 풀었던 문제를 따라서 푸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를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사칙 연산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놓고 막 기하학, 통계학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수는 수를 다루는 단순한 기술이라면 수학은 그 계산 능력을 바탕으로 수련하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응용하고 무언가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창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산수는 우리들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 그러나 이 기본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여기 게시기에 들어가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산수조차도 잘하려면 평생 걸립니다. 너무나 난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팩폭기 강의를 하면서 해부학이나 포스드로잉이나 뭐 일러스트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도 난 해부학 공부를 하거든요. 그것도 매일 거의 해요. 또 매일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수강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면 언제 어느 때 그걸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정해져 있는 답을 내가 준비를 했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불쑥 이야기를 해도 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초가 되는 해부학을 계속 공부해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잊어먹어요.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늘 매일 쓰던 건데도 생각이 안 나. 매일 만나던 친구인데도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는 내 자동차 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잃어버려요. 많은 게 기억이 안 나. 네. 어쨌건 그래서 산수도 잘하려면 평생 해도 어려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기초공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